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어제 겁을 잔뜩 주더니 오늘은 또 양호하게 마감했죠? 제가 오늘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더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한 증권사에서 2020년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해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사람들만 대상으로 수익률을 조사했는데요. 물론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수익을 내신 분들만 조사를 한 겁니다. 이때 남성의 수익률이 18.3%, 여성이 24.2%였어요. 꽤 많이 차이 나죠?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2020년엔 우리 주식시장이 완전 불장이었죠. 이때는 정말 아무 종목이나 사면 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성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연령대는 어디였을까요? 거의 비슷한데 30대 여성이 25.9%, 40대 여성이 25.7%였어요. 반면 수익률이 가장 낮은 성별과 연령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20대 남성이었어요. 2020년 같은 불장에 1년에 겨우 3.8%의 수익을 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계는 단 0.1%라도 수익을 낸 사람들만 분석을 한 겁니다. 반면 20대 여성은 21.7%였으니까 20대 남성들과 엄청 차이가 나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식 회전율, 즉 매매 횟수 때문인데요. 2020년을 보면 남성들은 평균 407%, 여성분들은 249%인데 20대 남성은 무려 683%. 또 2021년을 보면 남성들은 평균 709%, 여성분들은 325%였는데 20대 남성은 무려 838%였어요. 여성분들은 본인이 매매하고 싶은 종목을 골라서 좀 오래 가지고 가는 반면 남성분들은 사고팔고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특히 20대 남성들은 주식 투자를 게임하듯이 단타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익률은 제일 낮아요. 그리고 30대 남성도 20대 남성 못지않게 회전율은 높고 수익률은 매우 낮아요. 그렇다면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요? 매매 횟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게임하듯 하지 말고 본인이 분석하고 계획한 종목만 들어가서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자, 참고가 되셨나요? 이 종목 저 종목 들어가서 기웃거리면 수익 절대 못 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알티캐스트와 유틸렉스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알티캐스트는 오늘 너무 재미있게 매매를 해서 원래는 이 종목을 설명드릴까 했었는데 어제 유틸렉스를 조금 가지고 넘어왔고 요즘 저점에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유틸렉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요즘 카나리아 바이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금 이슈도 좋고 강한 세력 형님들이 운전하기는 하지만 어제 거래대금이 3,400억 넘게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다음날 음봉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3,000억 이상 터진 종목은 다음날 가급적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유틸렉스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FDA에서 킬러 T세포 치료제 에피엔 T셀이 희귀 의약품으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으로 여기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세력 형님들이 최소한 한 번쯤은 시세를 더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문제는 어떻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냐인데 일봉에서 지켜주는 자리를 체크해보면 이날 종가가 6,720원. 그럼 이 근처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할 것 같고요. 물론 주식이란 건 세력 형님들이 어떻게 운전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일단 어제 조금 가지고 넘어온 물량은 아침에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여기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바로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 조금 내려오길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6,760원을 찍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000주만 매수를 했어요.
다시 밑으로 빠지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시가를 회복하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같으면 여기가 수익률이 5%쯤 돼서 매도를 했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매도를 안 했어요. 그냥 여기 시가를 깨면 약수익으로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역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지켜보다가 7,250원에 50% 미리 매도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21선을 깨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쭉 상승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길래 혹시 VI까지 갈까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오늘 VI가 7,620원이어서 그 새우가 밑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상승시키지 않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남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조금 가지고 갈까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내일은 금요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매매를 못해서 여기서 그냥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정말 뼈까지 발라먹는다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안전하게 수익 내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매매를 많이 해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다이나믹 디자인이 점상에 갔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다고 해도 오늘 점상에 가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네요. 이 회사는 타이어 금형, 타이어 제조 설비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해외 타이어 업체에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특별한 공시나 뉴스 없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과 실적 호전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하고 자회사 주식 취득에 이은 유상증자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이 회사 월봉을 보시면 2018년부터 이렇게 2년 넘게 거래 정지가 되었던 종목이에요. 이때 이름은 세와 IMC였는데 대주주와 퇴직 임직원들의 3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2020년에 최대 주주 및 경영진 전면 교체를 통해서 재무 불투명성을 해결하면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됐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고 2021년 8월에 사명도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바꿨지만 그 이후에도 쭉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아래 구간에서 돌려세우려는 모습인데요.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쭉 흘러내리다가 3,470원 저점을 찍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 한번 보여주고 이후에 다시 또 조금씩 올려서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2연상을 보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 다음 EDGC 좀 보겠습니다. 폐암과 대장암 등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죠. 10월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 정복을 위해 캔서 문샷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캔서 문샷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담당했던 정책이죠. 2016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암 정복을 위해 약 1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서 캔서 문샷 정책을 시행했는데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사령탑을 맡아서 부처별 정책을 총괄 지휘했죠. EDGC는 혈액 검사만으로 폐암, 대장암 등 10개 주요 암종 및 위치를 찾아내는 다중암 조기 진단 기술인 온코캐치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했으니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지난 7월에 이 암 진단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크게 상승했었는데 이후에 쭉 흘러내려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술력과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락시키는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고점에서 여기까지 무려 50% 넘게 뺀 거예요. 이렇게 2달 넘게 하락시키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죠. 요즘 일부러 이렇게 누르는 바이오주들이나 게임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암튼 오늘 거래 대금은 13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 10시 10분에 뉴스 터트리자마자 그냥 숨도 안 쉬고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꽉 잠가버렸죠. 오늘 세력 형님들이 얼굴을 드러내셨으니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디엠 좀 보겠습니다. 요즘 동전주들이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은 관리 종목이 아니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디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주로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판매하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세메스와 반도체 노광 분야 소재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에 간 건데요. 코디엠은 세메스의 노광 공정용 트랙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OEM으로 납품 중이죠. 이 종목도 월봉을 보시면 2016년만 해도 아주 잘 나가던 주식이었는데 매출 부진과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300원대까지 떨어졌죠. 이게 고점에서 여기까지 말 그대로 98% 이상 빠진 거예요. 아무튼 다시 일봉을 보시면 지난 7월에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 주식 병합을 결정해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오랜만에 돌려 세웠네요. 거래대금은 역시 동전주니까 56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그래도 나름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예쁘게 올라갔죠. 동전주이기는 하지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반갑게도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줬죠.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2250선까지 터치했지만 2237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어제 하락분을 다시 회복하면서 706포인트로 마감했죠. 여러분, 요즘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지수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이슈가 강한 종목, 가급적 잘 아는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왜 JTBC에 강호동 씨와 서장훈 씨가 나오는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 처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고 왜 아는 형님이라고 지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 학교에 전학 오면 아는 형님들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로 지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모르는 형님들보다 수익 잘 챙겨주는 아는 형님들과 노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도 주식시장에서 아는 형님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